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협력 사례 두 강좌 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록강 두만강의 수자원 협력의 배경과 의미, 협력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백두산 천지 압록강과 두만강 모습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협력 사례는 무엇인가요?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수자원 협력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압록강은 한반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17세기부터 지금까지 두만강과 더불어 조청 양국의 국경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령의 섬이 12개, 중국령의 섬이 2개가 있습니다. 압록강 중류에는 강을 막아 만든 여러 댐이 있는데 상류에서부터 순서대로 운봉댐, 위원댐, 수풍댐 및 태평만댐이 있습니다. 압록강 본류의 댐에 설치된 수력발전소들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합작사인 조중수력발전공사에서 운영하며 양국의 발전량을 50대 50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4년 여름 기록적 폭우와 급류로 큰 물난리를 겪은 압록강 도서에서 평안북도 내륙과 연결하는 교량을 여러 개 신설한 것이 최근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두만강은 총길이 610km로 강유역은 대부분 임산자원이 풍부한 임야지역이며 유역 내에서는 감자, 귀리, 아마 등의 특수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이 겐지스 강급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2016년 태풍 라이언 녹이 동반한 폭우로 이재민이 14만 명 발생하고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된 바가 있습니다. 녹둔도는 두만강하고 있는 섬으로 조선의 영토였으나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외만주를 청나라에서 빼앗은 러시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두만강은 유역면적이 넓으나 유량이 많지 않고 급류가 많아서 수문이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만강 유역의 포장 수령량은 매우 크지만 부령의 29,000kW, 서두수의 40만 kW 용량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두만강 상류 지역은 기암과 심년, 울창한 대산림이 우거져 있어 그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원목은 철도나 뗏목으로 수송되는데 특히 무산은 목재의 대집산지입니다. 두만강 유역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철과 갈탄 매장 지역입니다. 이들 자원을 이용하여 무산에는 제철 제지공업, 아오지에는 석탄 액화, 질소비료, 기초화학공업 등이 각각 발달하였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과 협력 방식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양대강을 둘러싼 영내 국가 간의 협력은 수자원 협력,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제 정치적 고려와 포괄적 경제적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수자원 활용의 다면성은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임진강, 북한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은 단순히 수자원과 환경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적 고려와 포괄적 경협 차원에서의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있어서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록강 유역의 북중 협력 실태는 무엇인가요? 북중 국경 분쟁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와 국경선 개념에 입각한 명확한 국경 표시가 없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대상 경계의 느슨한 형태가 유지되었습니다. 1965년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 때는
압록강 연안에 각기 제방을 구축하였으며 연안 주민들 간에 간헐적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이 자국 제작 지도상에 이들 지역을 임의로 표기하는 등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 중국의 주은내 수상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양자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밀협정 내용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 하천으로 삼았는데 중국 쪽 강 언덕선을 중국 측 국경으로 삼고 북한 쪽 강 언덕선을 북한 측 국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천은 양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강에 있는 섬은 중국인이 많이 건조하면 중국 소유로 하고 북한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섬은 북한 소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국경 분할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영구히 발표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지도상의 국경선을 표시하지 않기로 협약하여 북한과 중국은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 조약 내용을 일체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부의 천지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주석이던 유석유의 북한 방문 시 백두산 천지를 양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국경선을 천지를 가로지는 선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1962년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중조 병계조약의 내용이 밝혀져 백두산 천지를 대략 남북으로 양분하여 국경선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중의 국경회의는 무엇인가요? 1951년에 최초로 조중 국경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국경회의를 교대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때 국경선 설정, 섬 이용 문제, 시설물의 설치 문제, 지역 주민들의 불법 월경시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960년 처음으로 국경하천 운항 협조위원회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거의 매년 양측을 번갈아 오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양국은 국경하천협조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압록강 위협 북중 수력 공동개발이란 무엇인가요?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 수교에 공동으로 건설한 발전소로는 평안북도 삭주의 수평발전소, 자강도 자성의 운봉발전소, 평안북도 태평양발전소, 자강도 위원의 위원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설립, 관리, 운영하며 생산된 전력은 중국, 북한이 각각 50%씩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풍댐은 평안북도 삭주군 수풍 노동지수에 있는 댐으로 동양 최대의 수력발전소 댐입니다. 1937년부터 조선 압록강 수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댐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생산된 전력은 북중이 반씩 나누어 배전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중국과 조중 수력 발전 이사회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기존 7개의 발전기 이외에 중국과 공동으로 4개의 발전기를 추가하여 수풍댐의 총 발전 용량은 100만 kW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풍댐의 소유권은 북한에 있으며 기존 70만 kW의 발전 설비도 모두 북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위치와 상관없이 발전량은 양국이 균등하게 배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하여도 차이가 발생된 경우는 발생된 전력량 차이분의 보상 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협력 사례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